자, 오늘 특별 강의를 해주실 이분은요, 경희대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바이오 관련 회사에서, 특히 이제 줄기 면역세포 사업부가 있었는데, 거기 본부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아, 회사 생활 하시다가, 우리 정경숙 그룹장님의 스폰서님이시죠. 예쁜 우리 이미연 사장님의 남편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부부 사업자로 정말 재밌게 멋지게 사업을 하고 계신 이 사장님은요, 키도 크고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담소하고 또 PM을 또 함께 또 부부 사업자로서의 그런 고민도 함께 나누고 그런 분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강기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양에서 사업하는 김광기입니다. 오늘 말일인데요. 다들 한 달 동안 계획하신 거 잘 성과 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너무 간만에 대구 사장님들 뵙게 되는 것 같아서요. 너무 반갑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강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잠깐 화면을 끄고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간단한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이 고향이고요. 어렸을 때는 상당히 성격이 한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제가 여기서 PM 사업을 하는 게 용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학교에서는 화학을 전공했고요.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그 면역세포 사업부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면역세포와 주기세포 관한 일을 했고 주로 이제 그 암 환자들 일본 가서 면역세포 치료에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PM을 처음 접한 것은 2019년 5월 달에 처음 접해서 이제 그때 먹기만 했죠. 그러다가 2021년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때는 바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살짝 저희 스폰서님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작년에 7월에 PT 인정식을 쫓아가면서 제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주 3회 한 일주일에 3회씩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PM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원래는 회사 아니고 제품만 하려고 했는데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P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그 건강상식은 아마도 못할 것 같아서 대부분 많이 뺐어요. 간단하게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오늘은 주제는 PM 제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독일 PM이라는 회사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NTC가 아니었어요. NTC가 아니고 독일 회사라는 의미였거든요. 이제 제가 아는 독일 회사는 상당히 기초 과학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대부분의 화학 용어나 물리 용어가 독일어 아니면 러시아어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외우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패전 이후 그 생체 실험의 결과로서 기술과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나라죠. 조금 약간 답답할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해가는 회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회사라는 것에 상당히 만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올해로 30년이 됐는데 모든 회사가 15년 이상 됐다면 특히 건강식품이나 바이오 쪽에 15년이 지났다면은 최소한 기초는 다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망할 확률이 적다는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2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라 생각을 했고요. 또 가장 메리트 있던 거는 이제 메이드 인 저머니죠.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진짜 수익을 쫓는 회사라면은 그 제조를
절대 독일에서 하지 않겠죠. 한국에서 하든가 동남아 아니면 중국에서 할 겁니다. 그래야지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 특유의 원칙주의 그런 의미에서 100% 독일 생산을 한다는 데서 상당히 이 회사 괜찮을 생각을 했고요. 올해로 이제 매출 순위가 세계 8위 됐고 매출 기준으로 3조 4천억의 매출을 올렸잖아요. 저는 매출액이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어, 이렇게 매년 순위가 올라가고 매출이 증가하고 또 2025년까지는 세계 5위 50억 불을 달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거는 매출이 증가해야 뭐죠? 수당도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수당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1등을 하고 있어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수당이 증가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들이 꽉 잡고 있으면은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PM은 그렇지 않죠. 전 세계적도 마찬가지고 한국 PM도 계속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수당이 증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3조 4천억, 뭐 한국에서 5,600억을 벌었다 하면은 PM에 대해서 상당히 조그만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3조 4천억 올리는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바이오 회사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하는 회사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삼성제약이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랑 이제 관련 업체였거든요. 삼성제약이 작년이죠. 518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PM은 3조 4천억이죠. 몇 배죠? 두 배, 세 배도 아니고 무려 60배나 큰 매출을 올렸어요. 즉 60배나 큰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약회사들이 광고하고 연예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한다고 해서 더 인지도가 높고 더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상담할 때 가끔 있는 말씀 드리거든요. PM은 삼성제약보다 60배 큰 회사다. 그래서 어, 연구 개발도 훨씬 많이 하고 새로운 제품도 하고 가장 좋은 시설에서 만든다. 그 이유는 회사가 엄청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막연히 뭐 어느 정도 회사가 세계 8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삼성제약보다 60배나 큰 회사란 거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공정거래에서 발췌한 건데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다 여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PM도 확인하고 다른 회사들 다 확인하고 또 그걸 다 적어서 매년 성장하고 있는지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봤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물론 스폰서님이 이게 좋아, 이게 더 좋아 하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확신이 쓰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PM은 이제 소비자 피해 보상 가입 기관이 한국 특수판매공제자업이고요. 2023년에 예치 금액이 425억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와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2022년 매출이 5,577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5개 품목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PM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거도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PM의 지난 5년간 매출액 증가인데요.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제품력이라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거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원료가 달라요. 그리고 기술이 틀리고 그리고 안전성이 틀리다는 겁니다. 어, 이제 PM은 자연 그대로를 제품에 담았다고 하잖아요. 천연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요. 대부분의 시중의 모든 회사들이 합성 비타민을 써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구조가 같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화학 구조로 된 비타민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섭취한 다음엔 틀리죠. 제가 참고로 저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참이슬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소독용 알코올이에요. 두 제품 모두 똑같이 에탄올이라는 제품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참이슬도 먹으면 취하고요. 저 에탄올도 물에 타서 먹으면 취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소주 한 병 먹은 거랑 저 에탄올 한 병 먹은 거랑 결과는 틀려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분이 같고 효과가 같다 하더라도 꾸준히 장기간 먹었을 때 나타난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쇼크라는 것이 나왔고 합성 비타민을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률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렇듯 PM은 가장 중요하게 원료가 다른 천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틀리다는 건데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NTC 공법을 통해서 흡수율을 높이고 또 전달률을 높이고 또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IST랑 공동 연구도 하고 자체 과학팀에서 연구도 해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소와 함께 공동 연구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매출액이 커서 그래요. 회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연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전성이 틀리죠. 우리는 만든 시설도 제조하는 시설도 독일 GMP고 또 만든 제품에 대해서 가장 까다로운 튜브나 필리니스에 다 등재되어 있고요. 또 운송 역시 비행기로 해요. 배로 하지 않고. 왜냐면은 안전하게 제품을 운송하고 빨리 운송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PM이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앞서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회사들도 많이 이제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1,000억대에서 넘어가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비록 1,000억을 넘은 회사 몇 개 회사가 있죠. 우리가 아는 회사들. 그 회사들도 2등, 3등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품이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메이 제품이라든가 유니시티 제품이라든가 허벌라이프 제품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르지 않다면은 기존에 선점한 회사가 무조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M이 이렇게 5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룬 거는 제품이 틀리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PM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2000년대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냐 마느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 먹으면 좋다고 했고요. 2020년대까지는 각종 개별형 어떤 건강식품이 유행을 했죠. 뭐 홍삼이라든가 콜라겐, 오메가3, 뭐 글루코사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유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흡수율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아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뭐 활성 비타민이 리포섬 비타민이라고 그 흡수율을 높였다고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흡수율 갖고 안 되죠. 흡수가 아무리 잘 돼도 세포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을 더 강조하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PM은 어때요? 이미 흡수율도 높였고 생체 이용률도 높이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제품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NTC가 적용된 제품인데요. 뭐 NTC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이크 솔브 기술을 이용해서 미세라, 리포좀화해서 수용화시켰다는 거고 성분 배합, 수분 보충, 그리고 PTC 기술 같은 세포를 전달하는 기술을 통해서 흡수율을 높이고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게 NTC 공법이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꼭 먹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냥 밥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한번 보시면은 100년 전에는 음식 섭취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쵸.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감사하던 시절이죠. 다 2끼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때는 오히려 음식 섭취량에 비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량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왜냐면
우리 풀떼기만 막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 대비 비타민 미네랄 섭취량이 적지는 않았어요. 물론 음식 섭취량 자체가 적긴 했죠. 하지만 현재는 이런 음식 섭취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도 2배 이상 증가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1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하는 일이 음식을 먹었을 때 분해하고 흡수하고 또 간에서 합성하고 효소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량이 2배가 늘었다는 것은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도 2배가 늘어야 되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먹었다면은 찌꺼기, 독소도 2배 이상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미네랄량은 2배가 아니라 4배 정도가 필요하겠죠. 먹은 것을 소화 흡수하고 먹고 난 대사작용이 끝난 것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어떻게 예전보다 비타민을 4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늘어난 거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 현상을 빚고 있죠. 네,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그 다음이 단백질, 지질,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이 우리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단백질, 지질 이렇게 순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물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중에 한 가지를 안 먹는다고 했을 때 안 먹으면 죽는 게 딱 2가지예요. 비타민과 미네랄 또는 물. 탄수화물은 한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아무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지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달 동안 1도 섭취 안 한다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죠. 한 달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물과 비타민, 미네랄이죠. 네, PM 제품은 물에 타서 먹기 때문에 이 2가지 다 어, 상당히 좋은 영양하고 서로 매치가 잘 되는 제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M 제품이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거고 또 효과도 빠른 거겠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꼭 먹어야 되냐 하는데 어,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섭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얼마만큼 섭취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시기라는 거죠. 미네랄 먹을까 말까가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은 무조건 섭취해야 되는 시기고 이 얼마만큼 조금 먹어야 되냐 많이 먹어야 되냐를 선택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까 말까가 아니죠. 무조건 먹어가 통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PM은 프리미엄 제품이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 그리고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어, 처음에 늘 말씀하시고 많이 들어오신 게 뚫어주고 채워주고 독소를 제거하는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 그리고 리스토레이트죠. 우리가 NTC를 보면은 어, 흡수를 잘 해서 그리고 잘 전달해서 세포까지 잘 전달하고 세포가 잘 이용하도록 하는 게 NTC잖아요. 하지만 이 3가지 3종 제품이야말로 진정한 NTC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흡수가 잘 돼도 액티바이드를 안 드시면요, 어, 세포에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어, 전달이 잘 돼도 세포를 해독하지 않으면은 영양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워 칵테일을 통해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해야지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을 세포가 잘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도 이 3종을 먹지 않고 먼저 먹는 것은 전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NTC의 최종 완성은 이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액티바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액티바이저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 8종이 들어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타민 B군만 많이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미국의 많은 임상 시험들을 보면은 비타민 B군을
어떤 임상이라든가 환자들한테 적용시킬 때 비타민C 항상 같이 씁니다. 비타민C가 있어야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를 해독하는 작용을 더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C가 있어야지 비타민 B군의 활동을 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바이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대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또 혈관을 뚫으려고 하는데 혈관을 뚫는다기보다는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개선시키고 헤모글로빈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체온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액티바이저예요. 활성화시키다. 예, 비타민 B군의 영양소의 성분을 보면은 이렇게 B1부터 B12까지 많은 작용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건 책이나 인터넷 참고하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또는 술을 많이 드신 분이 꼭 드시기를 권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 B2는 편두통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두통 있으신 분들, 저는 머리가 갑자기 아프신 분들은 이 액티바이즈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 보시면은 뭐 지방대사, 탄수화물대사 뭐 이런 걸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또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세포의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해요. 즉 비타민 B3가 없으면은 죽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게 비타민 B3고요. 나머지도 한번 보시고요. 이 액티바이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액티바이즈의 주 역할은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류가 계산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산소량이 증가됩니다. 우리 혈중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면 두통에도 도움이 되고 암 예방에 도움되고 치매에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체온을 상승시켜주죠. 체온이 상승되면은 체지방 분해나 면역력 상승, 암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게 해주잖아요. 에너지가 잘 생성되게 해서 피로를 개선하고 또 에너지를 잘 쓰게 되면 비만이나 당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액티바이저는 이름 그대로 세포를 액티비티하게 하는데요. 모든 생체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모든 질병의 개선에 도움이 줍니다. 이 예를 보면요. 저희가 실험을 뭐 어떤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신 실험한 게 있죠. 이 액티넘이라는 제품인데요.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광고하는 거죠. 액티넘은 액티바이트에서 따온 것 같아요. 색깔도 빨간색이고. 보면은 눈에 피로에 좋고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손발 저림에 좋대요. 그러면서 옆에 그 임상 실험한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죠. 눈에 피로에 좋고 어깨에 결림 있고 허리 통증에 개선시켜 준대요. 복용 14일 만에. 근데 이 성분을 보니까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12 이 세 가지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같은 효과가 있고 피로와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액티바이저는 이거를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위에서 액티넘이라는 제품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과라나인데요. 과라나도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셔서 올렸어요. 과라나가 이제 뭐 당연히 브라질이나 열대지방에선 좋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삼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2004년에 영국의 대학에서 인삼하고 과라나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근데 과라나가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인삼에 풍부한 사폰 같은 항산화 성분이 과라나에도 풍부하다고 해요. 이 과라나가 천연 카페인이라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 상승에 도움을 주지만은 엄청난 항산화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는 홍삼이 좋다, 인삼이 좋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라나 역시 홍삼, 인삼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액티비바이저에서 또 설명드릴 게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난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면은 비타민 B군 과다 복용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제목이 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대신해서 이 약사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많은 논문을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 3000ml 이상 섭취 시 이런 간 수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 경미하고 약물 중단 시 빠르게 해결된대요. 그 이유는 비타민 B군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간에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일시적으로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나이아신 3000ml를 먹으려면은 액티바이지 한 3통 정도를 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루에 3통 이상은 드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통 드시지 말고 한 반통씩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 나이아신 치유라는 책을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많이 참조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책의 무단 공유는 널리 장려한대요. 무단으로 공유도 된대요. 다만 내용을 병행하지 말라 써 있는데 요 책의 내용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여기 상당히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이 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파워 칵테일인데요. 56가지 과일, 야채, 곡물, 해초로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에 들어있는 공식 영양소는 쉬운 8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일부 뭐 강의하시는 분들 보니까 80가지 이상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야채, 과일이 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미세한 어떤 영양소들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드시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자기는 야채, 과일 이런 거 다 집에서 먹는데요. 근데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흡수율 때문이죠. 그런 과일, 야채 들은 것도 대부분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TM처럼 NTC가 적용되지 않으면은 먹어도 효과가 적어요.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으면은 흡수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이걸 삶으면 흡수율이 60%까지 올라가고요. 이거를 삶고 가르면은 흡수율이 90%까지 늘어나요. 근데 이 수많은 야채를 삶고 갈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이거 한 번만 되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야채 과일 많이 먹는다는데 먹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거. 그 야채 과일에는 영양소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네, 파워 칵테일의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가장 큰 게 항산화 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사 작용을 잘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최근 뉴스인데 9월 30일자 뉴스예요. 파킨슨병, 뇌 아닌 장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 예, 치매의 일종인 파킨슨 병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뇌지장이다 보니까 뇌에서의 어떤 여러 도파민이라든가 그런 걸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치료약을 개발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아,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파킨슨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변비나 뭐 여러 가지 가스참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독소가 뇌로 올라온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파킨슨이나 또는 뇌 관련, 치매에 관련된 것을 조심하려면은 장을 건강히 해야 한다는 거죠. 장에는 파워 칵테일, 네. 파워 칵테일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많이 드시면 좋아요. 아침에 드시고 점심때 드시고 저녁 때 드시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에 3번 드시기는 그렇지만은 적어도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은 장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신 다음에 차츰차츰 줄여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리스토레이트인데요. 리스토레이트는 이제 회복시키다, 재생이라는 뜻이잖아요. 8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고 비타민 D, 비타민 B1, B2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량의 여러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대부분 해독, 면역, 또 근육, 신경의 안정을 위해서 리스토레이트를 먹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해독 주스라고 하잖아요. 해독이죠. 네.
중금속이나 독소를 빼내고 미네랄이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1분짜리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시고 진행할게요. 어느 날 이제 연구원들이 세포를 늘 키우는데요. 깜빡하고 이 세포가 먹는 밥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원래는 선홍색, 빨강색인데 점점점 세포가 먹고 싸고를 반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싸고를 하면서 대사를 하는 걸 하듯이. 근데 그럴 때 세포가 점점 노란색으로 그 액체가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 노란색 액체를 바꿔주지 않으면 다음날 세포가 다 죽어 있어요. 이 세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분명히 필요한 영향이 있고, 아까 본인의 이 세포 자체의 대사산물 때문에 세포가 사멸을 하게 되었는데,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과 해독의 원리가 어떠한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이분은 그 일산 암병원이죠. 그 일산 암센터에서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근무하셨어요.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의 암 치료나 그런 걸 보면서 약으로는 질병이 치료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이제 거기서 나오셨죠. 나오셔갖고 건강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건강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세포가 해독이 안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도 다 먹고 배출하고 쉽게 해서 먹고 싸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도 어떤 영향을 주면은 이제 영양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은 배출을 하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노랗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노란 걸 치워주지 않으면은 세포가 죽는데요. 즉 우리 몸속에 우리가 먹고 대사한 산물인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으면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해독정이라는 게 리스토레이트잖아요. 리스토레이트는 8가지 이제 성분이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미네랄이 반드시 녹아야 해독작용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오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온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림과 같이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가, 칼슘 이가가 돼야 돼요. 이 플러스라는 것은 전자가 2개 더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활성산소 같은 독소가 있죠. 이 활성산소 같은 독소는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활성산소가 발생이 돼요. 이거는 E-라고 써 있잖아요. 전자가 2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가 2개 부족한 산소가 이제 미쳐서 날뛰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공격하는 건데 이 미네랄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그네슘은 E+고 쟤는 E-잖아요. 둘이 이렇게 두 손을 잡으면은 안정화되고 이 안정 제품이 밖으로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해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이 좋고 아무리 해독 주스라도 물에 녹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액티바이드, 파워 칵테일, 리솔테이트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드셔야 될 제품이 있다면 드시면 됩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제시추도 많이 드셔볼 것 같은데 가장 맛있는 주스 중에 하나죠. 염증과 면역 기능이 좋고요. 일본에서는 미인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광 근육이나 빈뇨, 요실금에도 도움이 되고요. 갑상선 기능에 도움돼서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이유 없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 분들은 하루에 한 3회 정도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르노겐이에요. 제가 빠지지 않고 먹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혈관 확장해서 혈관에 탄력을 줘서 혈압이나 고지혈증 드시면 참 좋고요. 뇌혈관이나 폐혈관 또는 관략근 같은 거 고민되시는 분 드시면 좋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첫 번째,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류 흐름을 개선을 해요. 미국에서는 고혈압약을 처방하지 않을 경우 이 산화질소, 아르기닌을 처방한다고 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산화 손상을 감소시키고 또 고지혈증을 먹지 않을 경우에 이 아르기닌을 처방을 한다고 해요. 또 심장 혈액 응고를 방지시켜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발기부전이나 치매 같은 뇌혈관 순환은 뇌 질환 관련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 이유는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산소 호흡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또 활성산소라든가 관략근 이완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 또 뼈의 콜라겐과 연결 조직 강화에도 좋고요. 특히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세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생될 때 이런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르기닌이 이런 데 도움이 돼서요. 노화나 비만 예방이나 근육을 키우시는 분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5종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5종은 이제 제가 제목처럼 슬기로운 PM 생활이라 정했는데, 건강하게 PM 생활을 하시려면 이 5종은 가능하면 반드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제품은 갤링핏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대부분 관절이 안 좋아서 관절약을 드신 분도 많지만은 PM은 어때요? 갤링핏 먹으라고 하잖아요. 어, 이제 먹으면 좋아지는데 왜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준비했는데요. 연골의 구성 성분은 어떻게 해요? 65%가 물이에요. 그리고 20%가 콜라겐, 그리고 15%가 프로테오클리칸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오클리칸의 주성분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죠. 물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물이 세포 안에 잘 있다가 빠져나가야 돼요. 한번 걸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먹은 거 그대로 빠져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물을 잘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콜라겐이죠. 콜라겐도 잘 드셔야지 연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테오클리칸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같이 드시면 되죠. 그래서 PM의 그 갤린핏에는 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 들어있지만은 비타민 C와 구리, 아연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비타민 C와 구리, 아연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있는, 그런 것을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는 성분 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관절 생활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어, 이렇게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액티바이즈하고 갤린핏은 되게 크게 그렸잖아요. 이 두 가지는 좀 더 많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 이제 고지혈이나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 대부분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상담을 갔다 왔는데, 그런 증세가 없는데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좋다고 하니까. 그만큼 오메가3는 우리나라 사람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먹어야 될 제품인 것 같아요. 오메가3 좋은 건 다 아시고요. 다만 물에 녹는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좋죠. 오메가3에 대해서도 짧은 동영상이 있어요. 한 30초도 안 되니까 잠깐 볼게요. 스탠포드 의대에서 고지혈증 환자에게 이 비약물 치료로 나이아신과 오메가3를 권합니다.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죠. 아직 한국에서는 오메가3는 약이 아니라 영양제라는 이유만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놀라울 따름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낮추는 게 목표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라면 오메가3를 많이 먹으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환자한테 그 오메가3하고 비타민 B3, 나이아신, 그러니까 액티바이즈 같은 걸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대신에 처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왜냐면 미국은 이미 2000년대에 약으로 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의사들은 다 알고 있고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이제 건강기능의학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죠. 약 대신에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일부 병원이나 의사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데가 생기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엔 뷰티라는 제품이죠. 콜라겐 제품이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콜라겐은 피부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몸속의 세포, 기관들의 탄력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피부는 늙으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속의 모든 기관들, 세포가 탄력을 잃으면은 모든 기능이 작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근육세포 근섬유의 80%가 콜라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근육이 빠지는 원인이 되고요. 심장 근육이 탄력이 떨어지면은
심장 마비의 원인이 돼요. 심장이 잘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안 뛰는 거는 그 고연장 규텐과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특히 고혈압약 드신 분들을 심장이 잘 안 뛰게 만드는 게 고혈압 약이기 때문에 고혈압약 드신다면 반드시 콜라겐이나 고연장 규텐 드시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혈관도 혈관의 50%가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신 분, 혹시라도 혈관이 터질까 봐 걱정이신 분들 콜라겐 꼭 드시기 바라고요. 이 콜라겐이 돌연사 예방에도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눈에도 이 콜라겐이 각막과 결막 두 쪽의 주 성분이고요. 눈동자 조절하는 게 다 콜라겐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도 그, 그 뭐죠? 그 루테인뿐만 아니라 콜라겐도 같이 드시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치아도 마찬가지고요. 혈액도 면역세포 백혈구의 주 자양분이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뼈도 콜라겐이 없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거든요. 뼈가 탄탄해지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뭐 칼슘 같은 작용을 하지만은 뼈가 탄력을 갖고 부러지지 않는 거는 콜라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피부의 75%가 콜라겐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 조직에도 좋고요. 모발이나 두피에도 70%가 콜라겐이기 때문에 탈모에도 좋고 건강한 두피를 위해서도 좋고요. 또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소장, 대장 이런 것도 콜라겐 성분이 있어야지 장 탄력이 있고요. 장이 탄력이 있어야지 변비가 안 생깁니다. 파워 칵테일 아무리 먹어도 변비가 많이 개선 안 되신 분 있으면은 이 콜라겐 꼭 반드시 같이 드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이제 방광의 관력근 조절이라든가 전립선 문제에도 이 탄력이 문제거든요. 세포의 탄력이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이나 전립선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뭐 심줄이나 뼈도 당연히 콜라겐 성분이 주 성분이고요. 손톱, 발톱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콜라겐을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몸속에 단백질이 충분하면은 탄수화물 흡수를 줄어들기 때문에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면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프로쉐이프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나이 먹을수록 프로쉐이프 같은 단백질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면역세포라든가 호르몬과 그런 거의 원료가 단백질이잖아요. 어, 단백질 소화 잘 안 되신다고 고기 같은 거 안 드시는 분 있으면은 반드시 이 프로쉐이프 함께 드시길 원하고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난리죠.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많이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제품을 나쁘다고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합성 첨가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초유의 힘이라는 제품 역시 보면은 식품의 유형이 기타 가공품이에요. 즉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에요. 들어있는 걸 보면은 셀룰로스, MCTU, 변성전분, 합성향료, 두종 이런 것들 들어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드는 것도 알, 메밀, 땅콩 이런 데서 만드는 데가 같이 만들고 있대요. 우리는 GMP 시설에서 만드는데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독일 GMP 시설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하이민도 판매량 1위 어쩌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연예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가장 먹지 말아야 할 합성 그 첨가제 중에 하나가 셀룰로스거든요. 에틸셀룰로스가 분명히 들어있더라고요. 그 제인산 마그네슘도 첨가제고요. 정백탕, 흰 설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2인산 마그네슘도 들어있고요. 이산화규소 역시 가장 먹지 말아야 할 어떤 합성 첨가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합성 향료라 해서 바닐라 향과 밀크 향, 우유맛 나는 향을 넣은 거죠. 합성 향료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본 제품은 알루, 땅콩, 밀, 토마토 같은 데서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한두 번 먹는 건 상관없겠지만은 그걸 단백질 제품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면은 저는 절대 이런 제품 안 먹습니다. 왜요? 먹어서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나빠지는 원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거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거 잘 살피셔서 고객한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너레이션이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제품인 것 같아요. 제너레이션이 어, 가장 주성분이 루테인이죠. 여기서 루테인도 들어있고 오메가3 들어있고 코엠자인 Q10 들어있고 이소폴라본,
컴파운드 K, 비타민도 B1, B2가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루테인 성분이에요. 눈에 좋은 성분이겠죠. 코엔자임 Q10, 오메가3도 눈 건강에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눈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황반 유리체라서 이 황반 유리체의 주 영양 성분이 루테인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먹는 거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혈액 순환이 안 되면은 눈까지 루테인이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모세혈관을 가진 곳이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가장 빨리 온 곳 역시 눈이죠. 특히 당뇨나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눈까지 안 돼요. 워낙 모세혈관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막혀도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눈이 피곤하게 되는 거고 눈이 나빠지게 되죠. 전날 안 좋은 거,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으면 눈이 갑자기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제 고객 중에도 보면은 루테인을 하나도 안 먹는데 액티바이즈만 열심히 먹는데 눈이 막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위해서 영양소를 드신다면은 액티바이즈와 류너겔 먼저 드셔갖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루테인도 드시고 또 리스토레이트 같은 걸 열심히 먹어서 눈의 신호 전달을 저 뇌까지 잘 보내는 신경을 깨끗하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홍채를 조절하는 성분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콜라겐도 드시면 좋고요. 또 눈의 염증 제거에 또 이물질 제거에 좋은 오메가3 함께 드시면 눈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눈이 나빠진 이유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다 드시면 좋겠지만은 그게 여력치 않다면 한 가지 돌아가면서 먹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조건 기본 3종은 무조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상 제품의 내용을 여기서 마치고요. 47분이네요. 건강 상식도 짧게 이것만 할게요. FDA라고 들어보셨죠? FDA는 푸드 앤 드러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해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처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제약회사, 의사, 약사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굴 위해서 일할까요? 1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2번 제약회사를 위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2번이 아닐까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일하겠죠. 당연히 FDA는. 근데 제약회사는 FDA를 좋아할까요? 무서워할까요? FDA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면 이거를 통과, 반대,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게 FDA잖아요. 근데 제약회사는 FDA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FDA를 통과하면은 죄가 면책이 돼요. 즉,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임상이 통과도 안 된 것을 긴급 승인으로 전 세계에 팔았어요. 그래갖고 10년 동안 일으킬 매출을 단 1년 만에 다 팔았어요. 근데 많은 부작용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화이자가 책임지지 않아요. 왜요? FDA가 이미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제약회사는 FDA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왜 약을 만들까요? 제가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일을 한 건 아닌데 관련돼서 일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아는데 1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답은 1번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제약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약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실제는 잘 모르겠고요. 제약회사는 당뇨 환자를 좋아할까요? 암 환자를 좋아할까요? 항암자가 더 비싸긴 하죠. 그래도 당뇨 환자를 좋아합니다. 당뇨 환자는 한국에서만 2천만 명 이상이 된대요. 그리고 암 환자 수는 약 150만 명. 암 치료는 치료약이 비싸긴 하지만은 1년 이상 하지 못해요. 돈도 비싸지만은 1년 이상 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쉬었다가 한두 번 하고 하는데 당뇨 환자는 2천만 명이
매달 먹어요. 그것도 1년, 2년 다니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먹어줘요. 그러니까 당뇨 제약회사로서는 암 환자보다 당뇨 환자가 훨씬 좋습니다. 보시는 책과 같이 많은 책들이 약을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 동안 광고와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서 약은 꼭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먹지 말라 해도 그래도 먹어야 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을 때 왜 먹는지는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는데 왜 드시냐 그러면은 의사가 먹으랬대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하더면 그런 얘기 없었대요. 그냥 먹으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걸 보신 분 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 그렇게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의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환자들에게 약을 먹지 않도록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프로페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혈압약이건 당뇨약이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다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는 약도 없고 그럼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구더기 무서우면 구더기가 안 무서울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감기 걸리면 보통 약을 먹잖아요. 감기 걸리면 저희 애들 키우다 보면 항상 이제 애들 데리고 가면은 감기 약을 주고 이 염증인 중이염이나 뭐 폐렴이나 이런 초기 증세가 보이면 일주일치 항생제를 보통 처방해 주시거든요. 감기 걸리면 보통 약을 먹잖아요. 감기 걸리면 약을 먹지 말아야, 감기에는 약을, 그 항생제 특히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의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떤 게?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 중이염이나 이런 교과서도 나와 있고 모든 책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심평원 네. 치료 방침에도 나와 있고 아니 근데 우리 애들 막 수학과 책에도 나와 있고 모든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게 교과서에도 써 있고 어디에도 써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처방받고 그거 좀 알아내봐요 좀. 그거를 좀 취재 좀 해봐요. 그래요? 그거를 취재를 해서 왜 감기 걸렸는데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그렇고 심평원에도 그렇고 모든 전문가는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지 말고 집에 쉬어라 하는데 왜 병원 가서 약 내느라고 의사들의 모가지를 잡아 흔드느냐. 혈관부하고 식사가 중요하니까 피곤해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니지 잠깐 아까 나왔던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도 제일 많이 처방받는 약 중에 하나일 텐데 더 당연하죠. 모든 약이란 게 뭐 다. 그래도 제가 혈압이 높으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혈압이 높으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약이 아닌 방법으로 당연히 혈압을 조절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즉시 망하죠. 즉시 망해.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알겠어요 하고 가서 이제 다시 스트레스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릴렉스하게 지내고 운동하고 열심히 하면은 병원에 올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쵸. 나는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죽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 한 푼 못 받고 공공의단에서. 그럼 망하는 거죠. 대개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성질 팍 내면서 약이나 주지 왜 쓸데없이 잔소리 하는 거야. 딴 병원 딱 가버려. 딴 병원 딱 가버려. 망하기 딱 알맞은 상황. 그럼 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도. 그럼 환자들은 되게 얘기하거든요. 그 운동 다 어떻게 하냐. 일도 많고. 근데 약을 달라서 약을 줄이자.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약으로 해결되면 혈압만 조금 줄어들고 그 대신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니까.
아까 약에 의한 문자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케이스가 그런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혈압약을 너무 오래되었더니 네.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처럼 혈압이 떨어지니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혈압약을 먹고 약을 치료받은 사람도 다 심장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잘 보셨나요? 그냥 의사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고대병원 의사 과장님이시잖아요. 이런 분들 나가서도 약은 먹지 마라. 약은 부작용이 많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약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PM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약은 고통을 줄여주지만요. 건강, 생명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PM 제품은 건강도 주고 또 통장 잔고도 늘려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사업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앞에 보신 것처럼 맞은 약이나 병원이나 진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PM 사업 하시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너한테 파는 제약회사 같이 너 이걸 파는 데가 아니라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양희 사장님. 이게 짱짱. 명문대 화학과 출신의 눈으로 PM의 회사와 또 제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광기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PM 생활, 또 슬기로운 간절 생활이었죠. 예. 관절 생활. 우리가 또 이렇게 슬기롭게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강의해 주신 김광기 사장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질문 좀 받아도 될까요? Q&A 시간 좀 가도 될까요? 네. 네, 혹시 김강희 사장님께 뭐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켜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품이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파트너들을 고객들 관리하면서 좀 어려운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5, 4, 3, 이- 2. 없습니다. 이게 앞에서 대면하라고 했어야지 이런 게 되는데 네. 줌상으로 좀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질문이 한두 개가 안 나와서 갑자기 당황했어요. 제가 몇 개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네. 잘 풀어주셔가지고. 네.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 잘 듣지 못하던 그런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좀 이렇게 여러 번 또 이렇게 노트해서 들으셨을 건데 이런 걸 잘 우리가 숙지해서 우리가 또 사업이나 또 고객 관리하는 데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경수 사장님께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기 사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강의 들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광기 사장님 말씀하실 때 그 자료에 약은 고통을 줄여주고 생명도 줄여준다. 그런데 PM을 전달했을 땐 건강도 늘려주고 통장 잔고도 늘려준다. 이 말이 저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당하게 PM 사업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공지사항 알겠습니다. PM은 이렇게 성장하고 또 10월달 마무리 잘 하셨죠? 10월달 우리 사장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짜잔! 우리 IMM 가시면 독일을 갈 수 있는 여행 프로모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내일부터 우리 뭐 티켓 구매도 있고 많습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일 11시 내 회원번호 끝자리가 홀수다 하시는 분은 BA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BA 티켓은 24,000원.
택배비 3,000원 포함해서 27,000원인데 액티바이즈를 한 통을 보내줘요. 그리고 내가 5+1을 살 수 있는 그 쿠폰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11시 BA 홀수 그리고 11시 20분에는 우리 20분 딜레이 돼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시다가 PMA 비전을 보고 회사를 퇴직하셨어요. 대한항공을 퇴직하시고 우리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PM의 가치가 더 크다. 여기에서 비전을 보겠다 하시고 대한항공을 퇴직하시고 지금 PM 사업에 집중하고 계시는 이미경 사장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20분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또 콜라겐. 대박이죠. 이 콜라겐을 꼭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콜라겐이 없으면 우리 몸에 지탱하는 힘이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은 단백질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가 또 30주년으로 30% 해가지고요. 거의 액티발 젤시추 통처럼 통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세트에 한 코드에 2세트 주문할 수 있어요. 2세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세트 다 주문하고 한 세트 주문하면 품절이 되겠죠. 우리 액티바이즈 프로모션 할 때 몇 분 걸렸어요? 몇 분 안 걸렸습니다. 30% 6월 달에 했을 때 몇 분 안 걸렸기 때문에 주문을 내가 2세트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뭐 현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들어가셔야지 겨우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기다리는 프로모션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콜라겐 30% 업데인 5+1 2세트를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액티펀치 빨리 품절 됐잖아요. 이번에 더 들어와가지고 추가 액티펀치 5+1은 5세트까지 구입이 돼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고 2시 20분에 리더스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정철 원장님하고 금방 통화해서 2시 20분 프로모션 끝나고 나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참가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전국 비즈니스 센터에서 7개의 지사가 있잖아요. 네, 지사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 지역에서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업 설명회가 돌아갑니다. 네, 대구에는 특별하게 또 우리 산하의 EVP 김민진 사장님께서 후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리더스쿨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또 대구 센터 가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11시에는 내 후원 번호 짝수 BA가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 목포에서 1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마다 로드쇼가 있어요. 이번에는 목포입니다. 목포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초대하세요. 거기서 회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누구라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목포에 직접 가시면 가방, 뭐 선물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가방이나 아니면 액티바이즈나 어떤 제품이 들어갈지 몰라요. 이거는 비밀이니까 본사에서 비밀이니까 목요일 11시에는 목포 로드쇼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일날 토요일 날 굉장하죠. 오후 2시 본사 이동호 상무님께서 저희 대구 센터에 스펙트럼 2층에 오십니다. 이때는 나하고 사업하는데 조금 나보다 능가하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시면 비전이 될 겁니다. 본사에서 이동호 상무님이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시니까 많이 초대하시고요. 또 다음 이번 주 한 주가 엄청 그죠? 우리가 막 리얼하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스케줄은 이렇게 이번 주 진행 가이드 해드렸고 또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깜빡하고 8월달, 9월달, 10월달 내가 VP를 2번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베를린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작년에 베를린 다녀오신 분들은 재인정 조건이에요. 그래서 8월달, 9월달, 10월달 중 내 직대 오토십 3명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3명이 있고 내 하부에 여행을 가지 않는 베를린에 여행을 가지 않는 하부에 25,000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요것도 숙지 되셨죠? 오늘 마감입니다.
그래서 한번 매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신규로 갔다 그러면 무조건 VP만 되면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제 인정 조건만 해당 사항이 돼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우리 프로모션이 여행 프로모션이 다음 달부터예요. 11, 12, 1, 2 내가 IMM을 쭉 하고 3월, 4월, 5월 중 한 번만 하면 돼요. IMM을. 그럼 내년에 만화인과 그 지역에 있는 6개 나라 중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서 집중하셔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내년 6월 달에 여행을 떠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켜질 수 있는 분들 켜주세요. 오늘 100분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막 4명, 5명 옹기종기 앉아있네요. 나라 사장님 예뻐요. 자, 화면 켜주세요. 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인 사장님 예쁩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자, 다음에 한 번 더 넘길게요. 또 4 넘기겠습니다. 페이지까지 있어가지고. 자. 자, 하나, 둘, 셋. 찰칵. 또 있어요? 네, 4페이지 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100분이 여기 들어오는 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찰칵.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3명, 4명 옹기종기 앉아서 강의 다 들으시고 이거 또 오늘 녹화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로 우리 산하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사장님들, 또 가까이 있는 사장님들 10월달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신진희 사장님은 뒤에 막 매뉴얼이 내가 매니저, SM, IMM 어떻게 하는지 막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음 달에 IM 가겠습니다.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리더스쿨에 준비물 아시죠? 리더 사장님들 각자 맛있는 거 준비물 다 챙겨오세요. 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